카시오의 G샥 5600번 모델의 사용 설명서를 찍어 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하기에 앞서 알려드릴 것은 여기 버튼이 여기 총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는데 맨 위에 왼쪽 상단에 있는 걸 A 버튼,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걸 B 버튼, 좌측 하단이 C 버튼, 우측 하단이 D 버튼,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A 버튼은 어드저스트, B 버튼은 세트 마이너스, C 버튼은 모드, D 버튼은 세트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드인 C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됩니다. 이 시계의 모드는 5가지가 있고요. 첫 번째로는 타임키핑 모드, 두 번째로 월드 타임 모드, 세 번째가 알람 모드, 네 번째가 스탑워치 모드, 다섯 번째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가 있습니다. 네, 타임키핑 모드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볼 텐데요. 이 A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첫 번째로 이 도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 C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입니다. 흔히 썸머 타임이라고 하는 모드인데요. 여기서 D 버튼을 눌러주면 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토, 자동적으로 라디오 수신에 따라서 설정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온 해놓으면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는 걸 알 수가 있죠. 근데 한국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없으니까 오프로 해놓고 다시 버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24시간 모드를 쓸 것인지 12시간 모드를 쓸 것인지 설정하는 거고요. 24시간 모드를 해놓으면 이제 1시가 13시가 되는 거죠. 다음은 초, 이렇게 세트 마이너스 플러스, 그러니까 B 버튼과 D 버튼을 이용해서 초를 바꿀 수가 있고요. 다음은 시간, 다음은 분, 다음은 연도, 다음은 월, 다음 일, 그 다음에 파워 세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온, 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D 버튼 눌러서 온, 오프를 온을 하게 되면 약 60분에서 7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요거 디스플레이가 까맣게 꺼지게 됩니다. 그리고 6에서 7일 정도 또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제 거의 뭐 라디오 수신 기능이라던가 비프, 알람 이런 것들도 완전히 이제 꺼지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. 이렇게 A 버튼 눌러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시계는 라디오 전파를 수신해서 시계를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, 영국과 독일, 중국, 일본, 미국에 있다면 그 근처에서는 전파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계실 거기 때문에 일본 주파수를 받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라디오 전파 수신 시간이 총 6번 있는데요. 자정, 새벽 1시, 2시, 3시, 4시, 5시 이렇게 총 6번이 되겠습니다. 이 6번의 시간 중 한 번 시간이 맞춰지면은 그 이후로 계속 연속해서 전파를 수신해서 맞추진 않습니다. 네, 그렇게 돼서 이제 수신이 완료되면 요 네모창에 RC 느낌표에서 이제 GET, get 이게 성공적으로 수신했을 때 나오는 표시고요. 그 다음에 ERR이라고 뜨면 수신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자동 수신 기능을 저희가 켰다가 끌 수가 있는데 타임키핑 모드에서 D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전파 수신이 된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.
여기 보면 12월 5일 날 3시 4분에 성공적으로 수신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다시 A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RC 오프, 그리고 여기서 D 버튼을 다시 누르면 ON, 오프로 바꿔서 다시 A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 수신 모드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. 네, 라디오 전파 수신을 수동으로 잡아서 시계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. 네, 요 타임 키핑 모드에서 요 D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네, 자동적으로 수신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RC 느낌표, 라디오 전파를 수신하고 있다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L1은 지금 실내에 있기 때문에 전파 수신이 L1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. L3가 되면 가장 높은 수신 감도를 나타냅니다. 이렇게 수신을 중간에 중단하고 싶으면 여기 D 버튼을 눌러서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수신하는 시간은 약 2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수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요 네모칸의 get, 수신이 실패한 경우에는 ERR,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. 다음은 월드 타임 모드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UTC라고 저는 맞춰놨는데 여기는 D 버튼을 누르면 리스본 뭐 이런 식으로 네모칸 안에 런던, 마드리드, 파리 이런 식으로 세계에 있는 시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SEL 요게 서울의 시간이고요. 다음에 도쿄 시간이랑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세 번째 모드인 알람 모드인데요. 알람 같은 경우에는 알람 1, 알람 2, 알람 3, 알람 4, 그 다음에 스누즈 알람, 그 다음에 시그널 알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. 알람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요 알람 모드에 와서 여기 A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시간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립니다. 그래서 여기 B 버튼, D 버튼, 세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를 눌러주면 시간이 올라가고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듭니다. 그래서 지금 시간이 5시 37분인데 5시 그리고 다시 C 버튼을 누르면 분으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분으로 넘어가서 플러스인 D 버튼을 눌러줘서 39분. 그래서 다시 A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. 이게 ON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A 버튼을 눌러주면 OF로 바뀌어요. 이걸 다시 A 버튼을 누르면 ON. 그래서 39분이 되도록 기다려 봅시다. 네, 이렇게 10초간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. 네, 다시 여기 알람 모드로 와서 A 버튼을 눌러주면 오프가 됩니다. 다음으로 스누즈 알람. 스누즈 알람은 저희가 직접 끄지 않는 한 7번의 알람이 5분 간격으로 울리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시간 설정하는 방법은 이 A 버튼을 길게 눌러줘서 시간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C 버튼을 눌러서 분을 설정해 줍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다시 A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이 완료됩니다. 그래서 다시 모드로 와서 기다리게 되면 네,
여기 스누즈 알람 여기 깜빡거리면서 10초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. 알람이 꺼졌는데도 여기 스누즈 부분이 계속 깜빡거리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5분 뒤에 또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총 7번, 그러니까 3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계속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. 이걸 없애려면 여기 다시 알람 모드로 와서 여기 A 버튼 눌러서 오프 해줘야 여기 스누즈 알람이 꺼지게 됩니다. 네, 알람에서 요 시그널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오프 A 버튼 눌러서 온, 오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. 온을 하게 되면 매 시간 1시간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매 정각에 알람이 울리게 되고요. 저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스탑워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처음 타임키핑 모드에서 요 C 버튼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눌러주면 스탑워치 모드로 넘어오게 됩니다. 이 스탑워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. 첫째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D 버튼을 눌러서 바로 초를 시작하고 다시 D 버튼을 누르면 정지하고 또 누르면 계속 이어서 시간이 가고 또 누르면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 A 버튼 눌러서 리셋 하는 일반적인 스탑워치 기능이 있고요. 다음 두 번째는 스플릿 타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까지 가는데 내가 몇 초 걸렸는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실제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자, D 버튼 눌러서 선수 출발 그 다음에 50m 도착했을 때 A 버튼 눌렀습니다. 그러면은 5.66을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A 버튼 눌러서 계속 진행하고 그다음 100m에 도착했을 때 D 버튼을 눌러주면 100m 완전 도착 시간이 18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선수 2명이 뛸 때 2명의 시간을 측정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. 2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했다 가정하고 D 버튼을 눌러서 시간이 가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수가 먼저 도착했다고 치면 요 A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럼 첫 번째 선수는 7.19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가 도착했을 때 D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선수의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요 A 버튼을 눌러주면 두 번째 선수는 18초 이때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스탑워치 이용법에 대한 걸 알아봤습니다. 다음은 카운트다운 모드입니다. 이렇게 C 버튼을 하나, 둘, 셋, 넷 누르면 이렇게 카운트다운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요. 그래서 A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알람은 23시간 59분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설정이 완료되면 A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 D 버튼을 눌러주면 시간이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. 이거 멈추고 싶으면 D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중단시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A 버튼을 다시 눌러서 리셋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1분을 한번 설정해 봤고요. D 버튼을 눌러서
모드로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타이머 모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비프음이 들리게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10초 동안 울리게 되고요. 중간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알람이 멈추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1분으로 맞춰져 있고요. 네, 다음은 일루미네이션 조명 모드입니다. 어떤 모드에서든 간에 이 B 버튼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. 그런데 이 시계에는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수평으로 시계가 있다가 약 40도 정도 기울여주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. 여기 보면 여기 초 위에 아무것도 글자가 없죠? 근데 여기 B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약 3초간 눌러주면 이렇게 A, EL 오토 일렉트로 루미네센트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가 45도 기울어지게 되면 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.